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보게 되죠. 자,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여러분 앞서서 우리 부동산 세법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출제 비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요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안 들으신 부분은 반드시 제 첫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좀 듣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출제 비중,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동산 세법의 자, 주요 세금들을 자,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한번 꼭 보고 오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여러분 우리 첫 시간인데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말씀드렸었는데 중요한 세금들을 소개해드렸죠. 자, 그럴 때 세금에 관한 법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부동산 세법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 이용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를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럴 때 자, 크게 교재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세 총론,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상을 다루는 부분이고 두 문제 자,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우리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우리 지방세. 자, 그 다음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우리 국세. 자,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 이렇게 해서 크게 3개의 부분으로 우리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서 7문제가 출제되고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에서 7문제. 그래서 우리 16문항이 세법에서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출제 문항수는 작지만 우리 자,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할 수 있는 여러분 효자 과목이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우리 세법 고득점해서 다른 과목이 점수 안 나올 때 점수를 보태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는 거.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질 때 여러분이 세법 고득점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살아가시면서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법 여러분요 반드시 제가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구원해 드리겠다는 구원의 약속도 자, 드렸죠 여러분들. 자, 그럴 때 7문제씩 그래서 16문항이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출제된다는 거. 자, 그럴 때 우리 조세 총론부터 먼저 보시면요. 조세 총론. 자, 조세 총론은 여러분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데, 자, 조세 총론은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그 법을 바탕으로 합니다.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룬 부분이고요. 또 국세기본법, 국세를 부과하는데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룬 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 국세를 징수하는데 관련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을 바탕으로 되어서 우리 조세 총론에서 2문제가 출제되는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 공부하냐 그러면 조세의요. 자, 조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 조세의에. 이 조세의는 여러분요 한 가지만 시험에 의미가 있고, 나머지 뭐 조세의는 처음에 공부할 때 한번 조세란 게 이런 거 아니냐 살펴보는 거고요. 시험에서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근데 조세의 분류, 조세를 이렇게 저렇게 분류해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조세의 분류가 자, 세목에 대한 이해가 없고 용어를 몰라서 좀 낯설고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시험에서는 조세의 분류는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 방법, 우리 조세 총론에서 징수 방법 이것을 잘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러고요. 그래서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죠. 근데 어떤 세금은 우리가 자진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요거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가산세라는 것과 자, 그다음에 가상금에 관한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뭐 2015년도 26회 시험에서는 가산세와 가상금에 관한 것을 의의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평상시 수업 기초 이론부터 들으신 분은 무난히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징수 방법은 자, 직접적으로도 중요하고 간접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 우리 납부하는 의무 있죠. 우리 납세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여기에 성립을 하고, 저 성립된 납세의무는 확정을 해요. 자,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의무는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랬을 때 납세의무 요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이 부분이 가장 우리 조세 총론 부분에서는 제일 많이 출제가 되어 왔던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성립과 확정은 원래 중요해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어 왔어요. 근데 이 소멸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 소멸에 관한 부분은 원래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21회 시험 때 딱 한 번 나오고 26회 시험 때 조세 총론 종합 문제에서 지문 한 줄 나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계속 개정 내용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세법은 항상 개정 세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해마다
개정세법 그 해 개정된 내용은 개정된 내용은 최신 개정 내용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해 개정 내용 같은 거 특히 한 문제 최소 한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출제됩니다. 26회 최근에 봤을 때 26회에서는 물론 한 문제도 개정세법이 안 나왔지만 그 해만 그렇지 매년 개정세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매로 관한 부분이 개정 내용에 축적이 돼 있어서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국세나 지방세 같은 우리 조세 채권이요. 우리 세금은요. 채무자의 재산이 만약에 채무자가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 빠져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요. 그러면 그 공매, 경매 대금에서 매각 대금에서 우선해서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 채무자가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 빠져서 채무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 매각 대금에서 채권자들의 채권을 전부 다 만족을 시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모자란다. 그렇게 되면 힘센 사람이 먼저 가져갈 수는 없고 그 우선 순서를 정해놔야 되겠죠. 그럴 때 국세나 지방세 같은 세금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여러분 우선해서 징수되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물론 예외가 있어요. 국세 지방세보다 더 국세 지방세보다 더 우선해서 징수되는 것이 있는데 우선해서 가져가는 것이 있는데 그 예외가 가끔 시험에 나왔습니다. 26회 시험 같으면 원칙에서 제가 평상시에 강조했던 내용이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이어서 봅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 외에도 이제 시험에서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출제되고요. 그러니까 유구한 공인중개사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딱 한 번 나오고 그 이후에 출제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는 강의하지 않거나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거 하거나 그럴 때 제가 살짝 또 말씀드리고 한 번씩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은 아예 강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세법이 만약에 공인중개사 1차 과목이고 만약에 40문제가 출제되면 제가 이런 부분도 강의하겠지만 여기 우리 중개사 2차 과목이고 세법, 공시법과 나눠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험은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략하고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조세의를 보는데요. 01 제1장 우리 총설에서 01 조세의를 봅니다. 조세의인데 조세 정의가 나와요. 밑줄을 그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줄 긋지 말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세 정의, 조세란 건 뭐냐? 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외워야 되지만 조세 정의라는 건 학자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줄 긋지 말고 봅니다. 조세란 국가 지자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둬들이는 금전적 부담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요 조세 의의를 쫙 풀어놓은 것이 이 조세의 특징입니다. 편하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줄 글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 주체예요.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 합니다.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를 과세 주체라고 하는데 국가가 과세 주체인 주세를 뭐라고 하고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주세를 우리가 지방세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징수하는 주체가 국가나 자체가 아니면 아무리 조세와 비슷해도 조세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공공단체나 공기업에 내는 공과금이나 전기요금, 수요금 등은 조세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전기세, 수도세, 이런 가스세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런 것들은 조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조세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조세고요. 양가로 2번에 보면 과세 근거, 세금을 과세하는 데 근거예요.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뭐냐? 국민들의 주머니를 여는 일이니까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대민주 시대니까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반드시 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세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는 조세 법률주의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그냥 말뜻만 짐작하면 됩니다.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과세 요건을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조세 채권이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조세 과세 요건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정하며 이에 따라서 국민은 납세물을 부담하며 국가는 법률에 따라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게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조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정하고 있어야 한다. 양가로 3번을 여러분 보시면요. 과세 목적인데 조세는 국가 자체의 재정 정비에 충당할 국고적 목적을 주로 하고 부차적으로 자 경제 정책의 도구로 활용하는 목적을 가진다. 여러분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왜 조세를 부과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국가 자체가 일을 하니까 재정 수입 조달 목적 이걸 국고적 목적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 따라서 근데 그렇지만 최근에는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으로도 조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도에 도입한 이유는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 유혹제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고요. 자 따라서 두 번째 줄 중간에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벌금, 과태료, 과료 등과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국가나 지자체가 자 재정 수입 조달할 목적으로 자 벌금이나 과태료, 과료 이거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의심이 갈 때가 있긴 있어요. 자, 유난히 뭐 그 교통 단속 같은 거 많이 한다거나 딱질 많이 띈다거나 주차 딱질 많이 띄면 이것들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벌금, 과태료, 과료는 자 조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양가로 4번 무보상성 이런 것도 그냥 편하게 읽어봅니다. 세금 조세는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 의해서 부가징수하는 것으로서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우리 세금 여러분이 재산세 같은 거 여러분 살고 계신 시군구에 재산세를 냄과 동시에 세무 공무원이 여러분한테 고맙다는 말 한번 한 적 없죠? 자 여러분 세금 냄과 동시에 국가나 자체에서 여러분께 자 기념타올이나 자 비누 한 장 준 적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세는 냄과 동시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 다만 물론 자 간접적으로 우리가 뭐 공원도 만들어주고 도로 만들어주고 국방 외교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주죠. 자 국가나 자체가 그러니까 포괄적이고 간접적인 대관계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까지는 여러분 교양이었습니다. 요까지는 교양이었고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들었으면 되고 다시 또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양가로 5번 납부 이행 방법 있죠.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의미가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세금 납부 이행의 방법이요. 세금 납부는 어떻게 이행하느냐. 이행의 방법을 보면 화폐경제 시대니까 세금 납부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여러분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돼지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돈업자가 취득세 500만 원 낼 거 있는데 자기가 키우는 돼지 중에서 잿다시 큰 애들 3마리 끌고 와가지고 시군구 세무 공무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주면서 마리당 시세가 200만 원씩이니까 100만 원 거슬러 주세요.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금전 납부 원칙이고 자 공무원이 돼지 받아가지고 어떻게 키워요? 맨날 돼지 먹이 주다가 하루 다 가겠죠. 그래서 금전 납부 원칙이고 일시불 납부가 당연히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요.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분할 납부라는 것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단 물납이라는 것과 분할 납부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만 여러분 허용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물납이라는 것은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은 아무 세목이나 자, 물납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법에 정해진 세금들만 할 수 있고 또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과 절차는 우리가 강론에서 뒤에서 볼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을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납 허용되는 세금이요. 지방세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여러분이요.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재산세만 허용돼요. 자, 다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다른 세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저 앞부분 강의를 좀 듣고 오시라고 했었죠, 제가. 자, 그래서 재산세만 허용되고 다른 세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지방세법상 물납은 취득세, 재산세 하나여 허용된다. X 여러분들 또 자, 시험에 또 최근에 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을 한번 골라봐라. 그런데 자, 이때 시험 들었던 분이 자, 제가 항상 시험 전날에는 항상 제가 시험 마지막 강의할 때는 제가 항상 오프라인 같은 거 강의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마지막 강의할 때 제가 항상 수강생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또 온라인 수강생분들 마지막 강의할 때 제가 항상 그러니까 중개회사 마지막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날리는 멘트가 있어요. 뭐냐면 시험 당일날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전국 어느 곳에서 어느 학교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자 세법 문제를 보는 순간 내 목소리가 들릴 것이고 항상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그런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수강생이 얘기해요. 시험 문제를 봤더니 자 문제를 보는 순간 내 목소리가 들리고 자 그다음에 또 내가 함께함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요거 어떤 수강생분이 물납과 분할납부 자 동시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랬는데 지방세 다른 세금들도 있었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헷갈렸을지
싶지만 딱 보는 순간 또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산세만 지방세에서 이 목소리 들려서 다른 건 고르지 않고 재산세만 골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험생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산세만 허용돼요. 다른 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분명히. 그다음에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있죠. 요 종부세, 요 종합부동산세가 또 물납이 허용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요. 양도소득세가 있잖아요. 양도소득세가 2015년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물납할 수 있었는데 2016년 개정세법으로요. 자, 법이 바뀌어서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이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속세라든가 증여세, 법인세 등이 허용되고 있지만 얘네들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는 자, 물납이 허용되지 않지만 어떠간에 그런 애들 시험 범위에 제외됐어요. 그래서 그냥 상속세 등 나머지 허용된다 이렇게 등이 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선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선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이 허용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물납 허용 안 된다는 거. 자, 여러분 분할납부는요. 분할납부는 자,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은 당연히 분할납부는 자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 역시 어떤 거예요? 재산세만 허용되고요. 재산세 허용되고 자, 그다음에 재산세 허용되고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허용됩니다. 줄여서 종부세. 그다음에 여러분요. 양도소득세가 자,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는 양도소득세가 허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상속세 등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등이 허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얘기냐면 양도소득세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중요한 내용인데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분할납부는 허용된다는 거.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별 표시해놓고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납부이행 방법으로서 요 얘기를 여러분들 그 옆에다가 교재 옆에 필기해 놓으시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양가로 5번 납부이행 방법이요.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일정한 세목에 대해서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제가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을 미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어놓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02번 조세의 분류와 세금이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조세의를 이렇게 받고 조세의에서 다른 건 다 교양이었고 양가로 5번 납부이행 방법에서 물납 허용되는 세금에 대한 거,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에 대한 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 반드시 여러분이 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02 조세 분류와 체계에서 조세의 분류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자, 조세의 분류. 자, 요건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안 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조세의 분류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자,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조세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국세 세목과 지방세 세목들이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국세 뭐 얘는 부가가치세, 국세, 법인세, 국세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얘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자, 그다음에 시험 문제 풀 때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옛날 초창기에서는 다음 국세 세목으로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라. 다음 지방세 세목으로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지만 최근엔 그렇게 문제 안 나고요. 최근엔 다음 이러이러한 국세는 다음 지방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리엔테이션 우리 강의를 혹시 들으신 분들은 자,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들으라고 했죠. 자, 들었던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몇 번의 정답입니까? 자, 재산세를 고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를 골랐어야죠.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어떤 거다? 종합부동산세. 이런 식으로 최근에 등등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 풀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이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 국세 동그라미 1번 국세에서 동그라미 기억번 국가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우리가 국세라고 하고 자, 국세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재원으로 활용되고요. 그중 일부는 지자체 교부돼서 지자체 재원이 되기도 하긴 또 합니다. 니은번에 국세 세목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 세목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에서 한 문제 자 나온다고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부세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고요. 소득세,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에서 자 소득세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6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세 6문제죠. 양도세를 중심으로 자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는 부동산과 관계가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 제외된 세금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우리 시험에 출제 안 되고요. 개별 소비세, 주세는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죠, 여러분들. 개별 소비세는 여러분들이 뭐 가전제품 같은 거 구입할 때라든가 기름 넣을 때 여러분들 자 부과하는 세금인데 시험과 관계 없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세법과 주세, 여러분 주세, 술 살 때 여러분 주세, 어젯밤에도 주세 납부하신 분들 계시죠? 술 살 때 주리에 붙어 있는 건데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인지세는 자 우리 시험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인지세는 자 문세 부과는 국세인데 독립한 문제로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증권거래세 전혀 시험과 관계 없습니다. 교육세는 자 시험에 출제되는 세금은 아니고 자 교육세 이름만 우리가 자 살짝 알게 될 것이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자주 보게 되는데 독립한 자 문제로 농어촌 특별세에 관해서 독립한 문제로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 몇몇 특징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은 국세 여러 세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자 소득세, 부동산 관련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자 5문제에서 6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종합소득세에서 1문제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 1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세, 지자체가 부가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자, 취득세,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등이 있는데 여러분 일단 지방세도 여러분 세목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에서 서너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에서 서너 문제 나오고 등록면허세 한 문제 나오고요. 재산세에서 세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는 부동산과 관련돼 있고 독립한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얘네들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레저세, 담배소비세 전혀 시험과 관계없고 주민세도 몇몇 특징 살짝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자동차세도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 양가로 2번에 보면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있죠. 자, 요걸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또 판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판서를 통해서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칠판을 지우거나 그럴 때는 스트레칭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좀 푸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 운동도 좀 하시고 목도 좀 좌로 우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허리도 좌로 우로 좀 돌리시고 또 그 다음에 기지개도 켜면서 여러분들 몸을 좀 풉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어떤 얘기냐면 세금을 또 분류하는데 두 번째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에 이어서 조세 분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요. 사용 목적이 자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습니다.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요. 어떻게 분류하냐면 자 보통세라는 것과 여러분 보통세라는 것과 그 다음에 목적세라는 것으로 자 구별합니다. 근데 보통세는 여러분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 조세는 다 이게 보통세입니다.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냥 국가나 지자체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해요. 그래서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걷어서 일반적인 우리 지자체 운영 경비에 충당하고 자, 우리 소득세라든가 등등 세금 걷어서 국세 걷어서 일반적인 국가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근데 목적세는 사용 목적이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 세목 중에서 지방세 세목들 중에서 목적세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세요. 여러분 교육세는 딱 보니까 어떤 목적으로 쓸지 짐작이 되시죠? 자, 정확한 사용 목적을 알 필요 없고 그냥 짐작만 하면 돼요. 자, 교육세 여러분. 자, 교육재정과 교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교육세.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러분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교통에너지환경세. 자, 교통에너지환경세. 이것도 딱 보세요. 어떤 목적으로 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자, 그래서 교통기반시설이라든가 자,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존 정책 탐사,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2000 원래 15년도까지만 받고 2016년도부터 없어질 예정이었는데 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2018년까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의 균형 발전이나 농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 확충 자 등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 목적은 여러분 짐작만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등과 자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특정 자원에 대한 물론 이제 이게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와 뭐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입항 출항하거나 자 모두 이거 저 사용 목적을 뭐 정확히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 뭐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입항 출항하거나 원자력 발전하거나 수력 발전하거나 화력 발전하는 즉 발전하는 자나 지하수를 포올려서 음용수나 온천수로 이용하거나 또 그 다음에 광물 채광하거나 그런 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얘가 이제 시험에 좀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특정 자원분은 시험에 별로 의미가 없고 특정 부동산분이 의미가 있는데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 오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목적으로 부과하는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합니다. 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지방교육세도 그냥 줄여서 교육세 우리가 얘기하는데 국가교육재정을 위한 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교육세가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이거 자 이 목적세에 관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서 목적세와 자, 그 다음에 보통세에 대한 구분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자, 조세 수입 용도가 특정된 지방세로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옛날 같으면 또 농어촌 특별세는 조세 수입 용도가 특정된 목적세인 지방세이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국세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국세와 지방세로서 목적세 외우는데, 자, 우리가 항상 세법은 여러분요, 일단 이해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많은 내용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일단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되고, 이해하면 또 기억이 오래 가기도 하고 이해하면 또 응용력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세법 우리 객관식 시험 특히 세법은 암기가 일단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암기가 돼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기본적인 암기가 돼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암기식 단순 암기식 문제도 여전히 출제가 되고 또 그다음에 암기가 돼 있어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가 일단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법은 특히 뭐 세율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유가 필요 없이 단순 암기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해하고 자시고 필요 없이 그냥 일단 암기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자, 여기 그래서 여러분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시는데 교교농 찌찌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교교농 찌찌요. 자, 그래서 국세 목적세 교교농 어떤 거?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동원천별세, 지방세 목적세. 자, 지방세에서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들이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건데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찌찌, 지역자원시설세, 또 지방교육세, 얘네들이 목적세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봐도요. 여러분, 제가 시험장에서 여러분 제 목소리가 제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또 여러분이 제 목소리가 자, 세법 문제 보는 순간 제 목소리가 들리려면 평상시에 여러분이 나를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자 영접해야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 자 평상시에 여러분 종교 활동하시는 분들 절에 가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연부를 외우거나 아니면은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 제 목소리가 시험장에서 들리려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따라서 자꾸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툭툭 입에서 튀어나와 보는 순간 자 머리 컨디션 안 좋아도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야지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신다? 교교농 찌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가시면 됩니다. 교재 보시면 여러분, 자 교재 보니까 양가로 이번에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있잖아요. 조세는 조세 수입의 용도 특정 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분할 수 있고, 자 줄글 필요 없어요. 보통세 목적 구속 금지 원칙에 따라 어떤 목적에 구속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 중요한 말 아니에요.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고요. 조세 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권자의 일반 경비에 충당되는 일반적인 조세인데
자, 목적세를 제외한, 즉 교교농 찌찌를 제외한 우리 시험과 관련한 주요 부동산 세금들 다 요게 대부분의 조세가 보통세입니다. 목적세요. 목적 구속 금지 원칙 예외에 따라 조세 수입 용도가 세법에 특정돼 있어서 그 특정한 경비에만 충당되는 예외적인 조세인데, 자, 국세중 목적세 거기 세 가지의 머리 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하시고 넘어가면 되죠. 교교농. 그다음에 지방세 목적세, 자, 찌찌야. 지역자본시설세, 지방교세.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고 가시면 되고, 보충 내용에 조세 수입 용도가 나와 있는데 이거 줄 긋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고요. 양가로 3번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요. 자, 요거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분류인데 이것은 시험에 중요하냐? 안 중요해요. 시험에서 뭐 다음 중 간접세인 조세, 직접세인 조세 이렇게 안 나와요.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이것은 그냥 말 뜻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또 어떤 건지 설명을 좀 이쪽에 드려봅니다. 여러분.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인데요. 조세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조세를 전가하는데,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또 조세를 여러분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직접세라는 것과 간접세라는 것으로 구별하는데 그 얘기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자,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또 조세를 분류해요, 여러분. 자,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직접세라는 것과, 자, 그 다음에 간접세라는 것으로, 자, 우리가 조세를 분류하는데요. 직접세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납세 의무자와 편하게, 자, 말뜻만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납세 의무자,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 있죠.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 돈 내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 조세는 다 이게 직접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앞으로 배우는 내용을 한번 읊어볼게요. 취득세 같으면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데 그 자가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그 자가 등록면허세 부담합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어떤 특정한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 그 자가 재산세나 종부세를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에서 소득 발생한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그 자가 양도세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납세의무자가 세금 부담해요. 근데 간접세가 있어요. 자, 간접세는 직접의 반대니까 납세의무자와 담세자, 세금 부담하는 자가 요게 불일치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말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부가가치세 등이 그래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말고도 여러 가지 주세, 개별소비세 등 여러 세금들이 있지만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자, 부가가치세 등이 그런데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돼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자,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요. 자, 그래서 공급하고 공급 가격에 10% 해당되는, 자, 부가가치세 있죠. 10%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사람한테, 여러분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자,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담세자. 주부들은 보면 희한해요. 주부들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어디 마트나 백화점 갈 때 자기가 살 것을 목록을 이렇게 종이에 적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적는 이유는 까먹을까봐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충동구매할까봐 그렇게 미리 적어가죠. 이렇게 요거 적은 것만 사갖고 와야지 이러면서 이제 가시는데, 근데 저거 가가지고 다 살 써요. 자, 목록대로. 그러다가 나오다가 뭔가 하나를 발견하는 순간 갑자기 지름신 강림하죠. 해가지고 그냥 그 사갖고 오고 막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그래서 지름신 강림해가지고 사갖고서 와가지고, 자, 카드로 딱 긁었어요. 나오면서. 그리고서 매출 전표를 보면 사업자가 공급한 공급 가격의 10% 해당되는 이 부가가치세 누가 부담해요? 여러분이 부담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여러분한테 10% 받아가지고 부가가치세 세무서에 납부할 일정한 때가 되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세금 간접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뜻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자, 그런 세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요, 요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자, 양가로 4번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있죠. 독립세, 자, 요 독립세, 부가세 관한 것. 요 부가세 관한 것은 또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부가세 관한 요 표 있죠. 요 표 보충 내용, 부동산 관련한 5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가 있는데 이 5개 본세목에 관한 또 부가세 관한 거 어떤 게 부과되는지 요것은 여러분들이 별 표시를 해 놓으시고
보충 내용 요 표에 별 표시하시고 아까 조세에 의해서 자 물납과 분할납부 적용되는 세목들 제가 소개해드렸고 양도소득세 자 물납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물납 안 된다는 거, 분할납부는 된다는 거, 요 부분, 하여튼 요 부분에 별 표시.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 별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에서 독립세목과 그 부가세,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요거 별 표시 해 놓고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